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이필밤입니다. 오늘 밤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던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좁쌀 한 톨.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 한 톨을 소중히 여긴 한 총각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좁쌀 한 톨로 장가간 총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의 이름은 순돌이였습니다. 순돌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논밭 한 뙑이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순돌이는 언제나 성실하게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동네 부잣집 논에서 모심기를 도우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하루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길을 걷다가 문득 순돌이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논두렁 흙 위에 좁쌀 한 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람? 좁쌀 한 톨이 여기 떨어져 있네. 지나가던 다른 머슴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좁쌀 한 톨쯤이야 뭐 대수겠느냐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정성스럽게 그 좁쌀 한 톨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한 톨이지만 이것도 하늘이 내린 곡식인데 함부로 버릴 수는 없지. 순돌이는 그 좁쌀 한 톨을 소중히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돌이는 그 좁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먹어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순돌이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순돌아, 세상에 헛된 것은 없단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내리신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돌이는 그날 밤 좁쌀 한 톨을 깨끗한 천에 싸서 소중히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돌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땅이었지만 순돌이가 조금씩 일궈온 곳이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흙을 파고 그 좁쌀 한 톨을 심었습니다. 부디 잘 자라거라. 내가 비록 작지만 나는 내가 귀하단다. 순돌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작은 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정성을 다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작고 푸른 싹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정말 싹이 텄구나. 순돌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싹은 순돌이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돌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총각 참 답답하기도 하지. 좁쌀 한 톨을 심다니. 그 시간에 품이라도 하나 더 팔 것이지, 쯧쯧. 하지만 순돌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작은 싹을 돌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순돌이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그 좁쌀 싹은 무럭무럭 자라 작은 이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자라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좁쌀 이삭을 보며 순돌이는 한 톨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알갱이로 돌아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수확의 날 순돌이는 정성스럽게 좁쌀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한 줌 정도 되는 양이었지만 순돌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좁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순돌이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귀한 좁쌀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의미 있을까? 긴 밤 그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돌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좁쌀을 팔아서 다른 무언가를 장만해야겠어. 순돌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순돌이가 좁쌀 한 줌을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 울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순돌이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우리 손주가 아파 누웠는데 약을 지을 돈이 없어서 이 닭을 팔려고 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사가질 않는구먼. 할머니 옆에는 작고 늙은 암탉 한 마리가 광주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좁쌀 한 줌을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좁쌀은 있는데 닭이 필요합니다. 이 좁쌀과 할머니의 닭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순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좁쌀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아무도 안 사가서 걱정이었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순돌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우이. 하늘이 이 은혜를 꼭 갚아주실 게야. 순돌이는 닭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좁쌀도 아깝게 저런 늙은 닭과 바꾸다니. 하지만 순돌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닭장을 만들어 암탉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물과 먹이를 주고 닭장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암탉은 순돌이의 정성에 보답하듯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말입니다. 세상에, 이 닭도 알을 낳을 수 있구나. 순돌이는 기뻐하며 매일 신선한 달걀을 걷어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돌이에게는 제법 많은 달걀이 모였습니다. 순돌이는 이 달걀을 장터에 내다 팔았고 생전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좁쌀 한 톨이 닭이 되고 닭이 달걀을 낳고 작은 정성이 큰 결실로 돌아오다니. 순돌이는 달걀을 판 돈으로 이번에는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서 송아지를 싸게 파는 농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약해서 크게 자랄지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으면 가져가게. 하지만 순돌이는 송아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눈빛을 보세요. 약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순돌이는 송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약한 송아지였기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풀을 베어다 주고 깨끗한 물을 먹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외양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운 겨울밤이면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도 곧 튼튼한 소가 될 거야. 순돌이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송아지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황소로 자라났습니다. 순돌이 총각, 그 소 참 잘 키웠네 그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순돌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는 황소를 이용해 사람들의 밭을 갈아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순돌이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순돌이에게는 이제 제법 목돈이 생겼고 작은 논 한 떼기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좁쌀 한 톨에서 시작되었구나. 순돌이는 가끔 그날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논두렁에서 반짝이던 좁쌀 한 톨.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돌이의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총각 말이야 좁쌀 한 톨로 시작해서 지금은 논도 있고 황소도 있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직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났어. 약속도 꼭 지키고 말이야.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의 김진사댁 교수였습니다. 교수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마음씨 고운 처녀로 부잣집 딸이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웃 마을에 순돌이라는 총각이 있다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라던데요. 김진사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 총각 이야기를 들었다. 가난했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다더구나. 좁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긴 마음씨가 각별하다고 하더라. 아버지, 그분을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김진사는 딸의 눈빛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은 이미 혼이 날 나이가 되었고 여러 부잣집 도련님들과 혼담이 있었지만 옥분이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그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네, 아버지.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 아니셨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한번 그 총각을 만나보마. 며칠 후 김진사는 직접 순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순돌이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순돌이라는 총각이 이 집에 사시오? 네, 제가 순돌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김진사는 순돌이의 맑은 눈빛과 정직한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웃 마을 김진사라고 하오. 총각에 대해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소.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사는 순돌이가 좁쌀 한 톨을 어떻게 소중히 여겼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결실로 이어졌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순돌이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내린다고 하셨지요. 김진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총각, 나에게 딸이 하나 있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총각한테 관심이 있다면. 순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오. 내 딸은 총각 같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 하오. 순돌이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총각을 진사댁에서 사위로 맞이하겠다니 말입니다. 진사님,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 아니요, 총각. 나는 총각의 마음씨를 높이 사는 것이요. 한번 우리 딸을 만나보지 않겠소?
그렇게 순돌이와 옥분이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옥분이는 순돌이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순돌이는 옥분이의 겸손하고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순돌씨, 저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가씨.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두 사람의 혼담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진사댁 규수가 순돌이와 혼인한다니.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구만. 좁쌀 한 톨에 따뜻한 정이 이런 귀한 인연을 맺어주다니. 순돌이와 옥분이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난한 총각이 진사댁 규수와 혼인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혼례식이 열리는 날, 순돌이는 정성껏 차려입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옥분이도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부자 최참봉의 아들이 혼례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예전부터 옥분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혼례는 안 됩니다. 최참봉의 아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순돌이라는 자는 진사댁 규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슨 수로 진사댁 사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혼례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나섰습니다. 최도련님, 혼례는 이미 결정된 일이요. 재물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소. 그렇다면 시험을 해봅시다. 순돌이가 정말 진사댁 사위감인지 말입니다. 최참봉의 아들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돌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보아라. 만약 풀지 못한다면 이 혼례는 무효다. 순돌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최참봉의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돈이다, 누군가는 권력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좁쌀 한 톨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톨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인생의 지혜입니다. 혼례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돌이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김진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내가 이 총각을 사위로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최참봉의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혼례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순돌이와 옥분이는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를 간 총각이라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만. 혼례가 끝난 후 순돌이는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좁쌀 한 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돌이와 옥분이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논을 일구고 소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사위인 순돌이에게 땅을 물려주었고 순돌이는 그 땅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돌이와 옥분이에게도 소중한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지요. 순돌이는 자식들이 자랄 때마다 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아느냐? 네, 아버지. 좁쌀 한 톨로 장가 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그렇단다. 아버지는 그 작은 좁쌀 한 톨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겼지. 그것이 지금 우리 가족의 시작이 되었단다. 아버지, 그럼 우리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렇단다.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해. 그것이 바로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인생의 지혜란다. 순돌이는 자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순돌이 부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순돌이 총각을 보게. 좁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긴 덕에 저렇게 복을 받았잖아. 그래, 우리도 작은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사람들은 순돌이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말입니다. 세월은 더욱 흘러 순돌이와 옥분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돌이와 옥분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지요. 옥분이가 순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정말 행복했소. 여보,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좁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순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소. 그 마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손자 손녀들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 해주세요. 좁쌀 한 톨 이야기요. 순돌이는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의 말이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논두렁에서 좁쌀 한 톨을 주었단다. 손자 손녀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순돌이의 자손들은 모두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순돌이의 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좁쌀 한 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효도, 이웃과의 정, 그 모든 것이 좁쌀 한 톨처럼 작지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순돌이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